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한정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야의 입장은 이 대타협안에 대해서 좀 상반된 것 같습니다. 우선 여야의 입장부터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취업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노사정이 대타협 결과를 존중해서 야당과 함께 협의해서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개혁 문제는 대통령이 공약을 깨고 성과를 몰아붙이고 여당 대표가 3만 달러 쇠파이프론으로 선동해서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과 미래세대의 삶과 질의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당은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 불안 노동 정책이 아니라 고용 안정을 통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 정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두 분도 뭐 원내대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직접 두 분 다 환노이시죠? 네,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다룰 상임위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근데 그 양당의 원내대표 발언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가슴이 답답해 오는데요. 예. 여기 이제 환노위에서 앞으로 다뤄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 노사정 합의는 우리가 흔히들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노동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네. 노사 문제는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또 네. 양쪽이 워낙 또 어떻게 보면 조직화되어 있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노사정 합의가 근 1년 만이죠. 금년 4월에 이제 한번 파행을 겪고 한 4개월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가 어렵사리 다시 재개가 돼서 이번에 이제 합의문이 나왔습니다만 이 합의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노사 문제에 대해서 노사정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고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이제 대타협을 해서 잘해보자. 네. 뭐 그리고 부분 이제 합의를 도출해낸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한정혜 의원님. 16쪽짜리거든요. 합의문 전체를 보면. 근데 이제 합의문 전체 16쪽짜리에서 사업주 경영계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노력 조항이 많습니다.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 그에 반해서 노동계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놔야 되는 상황이 좀 있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법안을 개정을 하거나 할 때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지는 그리고 우리가 노동개혁을 하는 이유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원칙 하에서 저희가 이제 국회로 들어오는 법안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면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아주 뭐 만족스럽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금 합의는 안 된 상황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숙제를 남겨둔 상황이고 몇 가지는 의미가 있을 만한 합의는 했다고 봐집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든지 그 출퇴근제를 산재로 인정한다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 있는 것들부터 먼저 진행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합의문을 놓고 저는 오히려 근로자 측에는 이번에 이제 명확하게 이번 입법을 통해서 앞으로 얻어가야 될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정한 생명 안전과 관련된 업종에는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를 못 쓰도록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얻어갈 아닌가요? 것이 이제 많은데 오히려 논란이 됐던 이제 사용자 측에서 원했던 부분은 앞으로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거꾸로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사정이 합의의 그 노동 측은 한국노총이 이제 중지비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한국노총은 공식적으로 이 대타협에 이제 찬성하는 거지만 민주노총은 아예 노사정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대타협안에 대해서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공식 입장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정 대타협안 이거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파업보다는 예. 대화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왜 노동계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냐 하면 노동부가 사실은 이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여론전을 많이 펼쳤는데 그 여론전을 펼친다는 것이 그냥 예산을 수십억을 좀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기도 했었고요. 노동부의 이름으로 홍보도 했지만 홍보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근데 네. 그게 아니라 돈을 주고 기사를 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기사를 쓴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언론이 또는 대다수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저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 식으로 해서 특정하게 기획 기사를 써서 그동안 여론전을 좀 그래요? 펼쳐왔습니다. 예, 그것이 아니요, 사실로 이게 발견이 됐고요. 뭐 저희도 지금 언론 활동을 합니다만 아니 요즘 그렇게 돈 주고 돈 받고 기사 써주는 언론이 있습니까? 근데 그건 많았습니다.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요. 예. 아니요. 요새는 이제 홍보 기획사나 이런 데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뭐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용노동부도 이제 그 홍보 기획사에다가 이제 통으로 소위 이제 턴키로 그냥 맡기는 거고 그 홍보 기획사에서 광고도 내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자료를 제공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한 것을 아마 뭐 돈 주고 기사를 샀다고 표현하신 것 아니 같은데. 그 홍보 기획사에 턴키로 주고요. 턴키로 주고 어떤 기획 기사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동부 관계자와 만나서 계속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해당 언론사와 그 홍보 기획사가 계약을 맺은 내용까지가 다 파악이 됐습니다. 어떤 기획 기사를 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거는 뭐 사실은 예. 정의롭지 못한 뭐 또 다른 진행 차원의 문제가 방향이었죠. 되겠는데요. 예, 어쨌건 뭐 그런저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거고 제가 질문드린 거는 민주노총 얘기하다가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동계의 대표성이 이게 좀 분산돼 있어서 또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어떤 것이죠? 저희는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야죠. 그것도 다 국민의 목소리이고 실제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네. 목소리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정확히 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감안된 상태에서 어쨌든 입법 과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입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환경노동위원회 줄여서 네. 환노위라고 저희가 부릅니다만 환노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위원장을 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용주 위원장님 김영주 위원장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종걸 원내대표의 논평도 우선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온 데다가 민주노총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또 야당의 현실적인 처지고 또 위원장도 야당 소속의 김영주 의원이라 과연 한노위 이 의사진행이 제대로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소위 그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 네. 야당이 입법에 협조를 안 하면 사실 뭐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뭐 그래서 근데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개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개혁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것이 맞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건 진리지. 네. 개혁은 항상 반대도 있고 진통이 따릅니다. 지금 근데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노사정 합의에 아예 테이블에 앉질 않았거든요. 앉을 필요 없다 이래갖고 했기 때문에 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설득은 최대한 하되 정말 이것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추진력을 갖고 밀어붙이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 결국에 환노위에서 입법 과정에 있어서 야당을 충분히 뭐 설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난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야당도 이 결국에는 필요성을 좀 절감을 한다면 네. 협조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제가 기대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좀 웃음이 나오는데요. 예. 저는 입법부가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선출을 받은 사람들이 국민의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예. 양대노총뿐 아니라 양대노총이 물론 노동계를 대표하고 있지만 양대노총에 속해 있지 아니한 사실은 비정규직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을 왜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여당 저는 그래도 여당이 듣죠. 훨씬 더 당연히 듣죠. 적극적으로 들어야 예. 되는데 야당이 그렇게 아니요, 들어서 아니요, 대충 이렇게 전혀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 말씀하시는 안 거는 합니다. 조금 예. 아닌 것 같고 여야가 공히 법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노동계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조직화되어 있는 노동계도 있지만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개별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얘기도 듣고 해서 법안을 알겠습니다. 만들어 나가는 예.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는 이 노동개혁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좀 집중 점검해보는 전문가 대담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환노위에 계시는 두 분을 모시고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번 대타협의 핵심 내용이 두 개 아닙니까? 일반 해고 기준과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취업 규칙 변경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합의에 대해서 각자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잠깐 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한정혜 의원께서 먼저요. 앞으로 합의를 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이죠. 합의가 안 된 것이죠. 아하. 예. 아니, 합의가 안 됐는데 대타협했다고 지금 발표한 겁니까? 합의를 하겠다는 합의인 것이고 네. 그 합의 과정에서 절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 협의를 충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을 혹시 빙자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부가 밀어붙일까 정부대로 봐 좀 걱정한다. 어떤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통상임금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정부가 만들어 놨던 지침 때문에 이렇게 예. 일이 이렇게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것도 저는 만약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부가 차라리 생각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또 다른 불씨를 남기는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다가 퍼뜨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일반 해고 기준 또는 그 취업 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야당이 조금 자꾸 덧씌우기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쉬운 해고다 아니면 해고 자유화를 위한 조치다 이렇게 자꾸 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누누이 밝혔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법의 추상적인 사유만 규정되어 있는 일반 해고의 기준을 보다 법과 판례에 따라서 명확히 하자는 네. 취지고요. 이것은 뭐 사용자 마음대로 뭐 해고를 자유스럽게 하자 뭐 이런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고요. 그 내용이 아닌데 자꾸 쉬운 해고다만 자꾸 이렇게 이미지 덧씌우기 작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사실관계가 호도되고 네. 있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특히 취업규칙 변경은 결국에는 임금 피크제나 이제 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돼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2013년도에 정년 연장과 연계돼서 다 논의가 됐던 문제입니다. 이번 노사정 합의도 어떻게 보면 2013년 5월 30일 날 노사정이 발표했던 합의문을 다시 재확인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예. 이걸 자꾸 마치 새로운 얘기를 근로자의 몫을 뺏어가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좀 혼란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니 우리 법에 네. 근로기준법에 근로조건의 하향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2013년도에 예, 그래서 잠깐 말씀 먼저 예. 그 듣고요. 당시에 예. 2013년에 엊그제 있었던 저희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도 그 당시 있었던 심상정 의원께서 정확하게 그걸 짚어주셨지 않습니까? 법안 소위 내용까지를 읽어가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던 게 이것은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충분하게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벌써 한 2년을 지나오면서 별로 예. 정부가 노력하지 않았고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밀어붙인 것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준비를 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반성은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정년 연장을 결정하면서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노사가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 조항도 같이 입법이 됐는데 예.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현찰 주고 어음 끊어서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결제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다시 예, 지금 결제해 주기로 약속을 받아낸 것이죠. 네, 여당은 지금 저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오늘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도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거 쉬운 해고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그 최경환 부총리는 쉬운 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 기준을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노위에서만 아니라 여러 상임위에서도 이번에 어쨌든 이 한국노총의 중지비를 통과한 이 대타협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공방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공방이 다 한노위로 수렴이 되겠죠, 일단.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역할이 해고 요건 완화와 관련된 것은 아직 법안으로 되어서 넘어오게 되면 한노위에서 충분히 얘기를 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5대 예. 법안에도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정부가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공방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뭐 저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가부간에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단 결론을 좀 내려줬으면 예, 예. 뭐 그렇게 아마 저는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이미 그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관련한 거, 그다음에 출퇴근제를 산재로 인정하는 것, 이것은 법안이 2012년에 발의돼가지고 아. 3년 내에 사실은 계속 논의만 기다리고 있었군요. 예. 기다린다기보다 계속 논의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합의한 내용 중에 일부분은 네네.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합의점이 대충 찾아진 것이 있는데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게 지금까지 청와대가 반대해서 안 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아하. 일찍 왜 하지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건 앞으로 이제 한노위가 1차적으로 좀 짊어져야 될 숙제로 저희들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 문제 때문에 뭐 이게 지금 뭐 계속 논란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기자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리포트를 준비했는데 먼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 지도부가 들어서지만 문재인 대표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유신에 비유하는 등 비주류의 공격에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사과에도 문 대표는 재보선 패배 직후 재신임을 묻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말해 재신임 투표를 강행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홍의 1차 분수령인 중앙위를 앞두고 각 개파는 새 결집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영남 5개 지역 시도당 위원장은 혁신위의 안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당대표와 중진위원이 합의한 중앙위원회와 재신임 투표 일정을 흔드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비주류 성향 의원 모임인 민진모는 중앙위 강행 시 혁신안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문제는 국감 이후로 미루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무기명 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중앙위의 투표 참여를 제고하기로. 원외 인사들의 설전은 혼란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당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중앙위 연기를 요구한 안철수 전 대표를 겨냥해 당내 절차가 싫으면 탈당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반면 당 대선평가위원장을 지낸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문 대표가 정치공학적 수단을 동원한다며 재신임 투표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내는 물론 당 바깥 인사들의 계파 대결 양상까지 더해져 좀처럼 내분이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영두입니다. 네, 한정혜 의원님. 내홍이 더 심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을 좀 지켜보면요.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초선 의원님들 그리고 재선 의원님들까지는 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이 이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다들 좀 바라는 바는 말을 조금씩 아꼈으면 좋겠다. 당내에 계신 분들이 우선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밖에 계신 분들도 이제 도와주려고 한마디씩 하시는 건데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좀 아끼고 저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중진위원들 간의 회동을 통해서 네. 합의된 사항 정도로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몇 가지만 좀 구체적으로 제가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우선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강행을 유신에 비유한 그 대목을 놓고 사과를 하라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사과도 거짓 사과다 이러면서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해서 재신임을 묻는 의총 소집을 지금 얘기하고 나섰거든요. 이 문제는 그러면 의총 소집으로 가는 겁니까? 글쎄요, 최재성 본부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아마 소집을 하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네.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도 부적절한 것이었고요. 네. 그건 정말 잘못된 발언이었고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리고 만약에 사과가 불충분했다라고 하면 공식적인 사과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 맞지. 다시 또 이종걸 원내대표를 재신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더 당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같아서 네.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럼 느낌이 한 가지만 더 들었습니다. 제가. 자,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조국 교수가 안철수 의원한테 당이 싫으면 떠나라고 지금 탈당 얘기를 한 셈이죠? 그렇죠.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이 조국 교수는 지금 당 밖의 사람으로 당 밖의 보이지만 혁신위원이시죠. 혁신위원이니까 사실은 당 안에서 활동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원은 아마 당 맞나요? 예, 그건 잘 당원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원은 어쨌든, 예. 아니시고요. 그 혁신위가 처리하고자 하는 결국 중앙위에는 혁신 예.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을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 때문에 아마 이 발언을 아, 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무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중앙위 일정이 잡혔는데 그 일정을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예, 미뤄달라고 예, 하니까 이제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거 어떻게 보시냐고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안철수 의원님도 그렇고 오늘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도 또 안 의원께 답장 형식으로 편지를 쓰시고 하셨는데 만나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편지 쓰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만나셔서 말씀을 좀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뭐 대통령께 박근혜 대통령께 소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내에도 정말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제 전공이 아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사정이 지금 그러게요, 주요 말입니다. 이슈라서 지금 저희가 저는 좀 말을 아낄 네. 수밖에 없는 네. 형편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그 내홍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공천권이거든요.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 아니면 공천의 이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근데 사실은 이거는 새정치민주연합 현역 의원이나 아니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분들은 정말 목숨을 걸 만한 일이지만 국민들한테는 완전히 자기네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어느 한쪽을 편들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지금 예.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뭐 재신 투표를 묻는다든지 뭐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투표를 강행한다든 거보다는 국감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 이 주장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인사와 관련된 사안은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혁신안의 통과 여부는 문재인 대표의 그 재신임 여부하고 연계가 바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이게 인사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기 예. 때문에 뭐 무기명 투표도 설득력이 알겠습니다. 있는 것이 예.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하여튼 이 국감 중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뭐 여러 가지로 답답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예. 국정감사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비주류세요? 자, 그런가 하면 그 서울의 능인선원에 이제 약사열애 자불상 그 네. 행사가 있었는데 이 약사열애가 이제 아픈 사람 고쳐주는 그런 맞습니다. 부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김무성 대표도 저도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표도 저를 비롯해 몸과 마음이 아픈 이 시대 중생들에게 박원순 시장도 참 세상에 오늘 아픈 사람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아픕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뭐 이 박원순 시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김무성 대표와 관련해서는 참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이건 자식 일도 아니고 자식이 좋다고 해서 결혼한 남자의 문제 때문에 네. 최근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김무성 말씀을 대표는 사위 때문에, 그렇죠. 박원순 이건 뭐 시장은 사실은 아들 뭐 때문에. 피도 안 섞인 사실은 사람인데 최근에 사위도 자기 딸이 아들이에요. 좋다고 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하긴 뭐 뭐 사위도 자식이죠. 예, 예. 뭐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왜 네. 반대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뭐 딸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결혼을 시키고 나서 네. 바로 또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마음고생이 좀 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정치 지도자들이 뭐 이 개인적으로 약사열애 앞에서 마음 아픕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국민들 아픈 국민들을 어루만져 줘야 될 분들이 정치 지도자들 맞습니다. 아닌가요? 이게 정치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아픔이나 시련 이런 거 예.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네, 그렇겠죠. 근데 예. 이제 정치인이 개인의 아픔이나 시련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특성상 국민들의 아픔 이것을 네.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것이 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 못하는 게 아버지 네. 마음이듯이 그렇죠. 정치 지도자들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예. 아플 땐 나도 아프다 해야 좀 인간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요. 이제 시간이 낮았습니다만 짧게 이 질문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선관위가 정정섭, 최경환 그 두 사람 발언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냈죠.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그 한정희 의원님 포함해서 탄핵소추안 제출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아니 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탄핵소추안 제출한 이유가 뭔가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죠. 저희가 선관위가 네. 아니라 그랬는데도. 선관위가 아니라고 하기 전에 저희가 이미 오늘 고소를 오전에. 했고요. 예. 그리고 선관위가 아니라고 한 것을 가지고 검찰이 고소를 한 것도 있었죠. 조희연 교육감 사례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자, 공무원에게 신분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정치적 중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면서 정정숙 장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주의를 촉구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강력한 주의가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 아닌데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예. 뭐 오전에 한정희 의원님이 이제 탄핵소추안 접수하시자마자 제가 원내 대변인으로 논평을 냈습니다만 하지 이 사안은 마시지, 그런 걸 왜 처음부터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없는 게요. 예. 공무원의 불법 선거 운동이 되려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어야 되고 이게 선거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건배사는 뭐 장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는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만 있는 자리였는데 선거 운동을 그러니까 누구를 찍거나 찍지 말라고 설득할 대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반인도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아유 없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탄핵소추 발의는 심각한 자기 모순인 것이 뭐냐면 발언 수준으로 보면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 발언이 정정숙 장관의 발언보다 훨씬 셌는데 예. 그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탄핵 사유가 됐다라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모순이죠. 이거는. 조금 줄여야 정정숙 장관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대로 판단을 받아보자는 거였죠. 예. 예. 그러면 그 지금 발언이 다시 그 발언이 그렇게 탄핵 소추가 될 발언이었다라고 하면 왜 이 발언은 그러면 아닌가? 아니 그래서 네, 그거 탄핵 그런 소추 거죠. 발의했다가 한나라당이 당시 이제 얼마나 많이 보기에는 혼났습니까? 어느 게 더 약하냐 아니냐를 보기엔 봤을 때 우리는 정정숙 장관의 이 발언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알겠습니다. 예.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은 탄핵소추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한 거죠.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원유철 이후 원내대표가 그거 받겠다는 원내 처리 절차는 것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본회의에 예. 표결을 붙이는 거죠. 원유철 본회의 원내대표께서 본회의 표결 붙이겠다라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쯤 되면 예. 좀 철회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원내대표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